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희가 뭐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네. 한번 살짝 복습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가 네. 사실 뭐 주제가 워낙 많긴 그쵸. 많았죠. 그때 뭐 토크와 마력에 대한 이야기랑 맞아요. 기업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제로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로백. 주제는 제로백. 제로백. 네. 근데 이 제로백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국적 불명의 단어기는 해요.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제로는 그 영어의 0이고 100은 한자잖아요. 아, 숫자 100인가요? 네, 숫자 100이거든요. 100백이에요, 100백.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와. 이제 해외에서는 그 0 to 100라고 해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시간. 미국 쪽에서는 이제 마일을 쓰니까 보통 60 마일 요런 거를 가속 성능의 지표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0, 100 이렇게 표기돼 있던 거를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제로 100이라고 읽기 시작하면서 영백이 맞는 예, 거죠. 사실 뭐 0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맞는 건데. 그쵸, 영백.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제로백이라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제로백이 더 좀 통용되는 언어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제로백이 조금 멋있긴 하네. 네, 근데 이제 영배가 뭐 사람 이름 같기도 이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딱히 뭔가 멋진 이름이 좀 없기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잡지 같은 데서는 제로백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쓰지는 못해요. 아, 그럼 네. 잡지에서 영백으로? 그건 이제 바로 이제 그냥 검열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수정을 당하는 아. 표현이 제로백이고 이제 그냥 구어로만 네, 제로백이라고 보통 저희가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잡지에서 영백이라고 나오면 좀 웃기겠다. 영백이라 이제 나오나요? 잡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숫자 0에서 대시 100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아. 보통 표기를 읽는 하게 거를 되죠. 그냥 표기로만 쓰는구나 이렇게. 네. 제로백을 줄이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우리 랩장님은 제로백이 어떻습니까? 제 차요? 네. 제 차는 제로에서 제로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100까지 아직 수십 밟아보신 완전- 적이 없어요. 아니,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최대 속도 90. 그러니까요. 고속도로에서도 99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나갑니다, 제 차. 아, 그래요? 네. 제로백이 어떻습니까? 근데 CC가 나 힘은 없어요. 좀 걸려요. 얘는 아,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레이는 이게 오름팍이 있느냐, 내가 에어컨을 켰느냐 안 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네.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제로백을 측정할 때 실제 뭐 에어컨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런 게 기록에 영향을 꽤 많이 미쳐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엔진의 동력을 다른 액세서리들이 얼마나 빼다가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바퀴로 가는 나머지 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 그러면은 네. 레이싱 하실 때는 에어컨을 무조건 끄시는. 레이싱을 할 때는 에어컨을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에어컨이 없어요. 아예 없구나. 네, 아예 끄는 스위치가 없어요. 근데 이 일반 승용차 같은 형태의 레이싱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네 맞아요. 네, 예. 이제 그 아마추어 레이싱 중에는 그쵸. 예, 일반 양산차 기반으로 그 차가 이제 주말에 경기를 뛸 수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 일단은 기록이 잘 나오려면 당연히 에어컨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의상도 약간 좀 시원하게. 의상은 그렇죠. 이제 우리 경기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방금 오시기 전에 봤는데 어. 막 이렇게 점이 엄청 많은 것들 막 차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요. 막 온도 센서처럼 뭐 공기 압 보고 막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궤도 진짜 알못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도 네. 모르는 척.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일단 네. 우리 제로백 얘기로 이제 예, 좀 시작을 네.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로백은 사실 가장 그 차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높은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서 얼마나 빠르게 그 시속 100km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의 그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운전하시겠지만 그렇게 차의 모든 출력을 다 끌어내서 100km까지 올라갈 일이 있나요? 없죠.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쵸. 굳이 네, 그럴 필요도 굳이.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커들이 차를 만들 때 제로백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매체들이 뭔가 신차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로 또 제로백을 항상 측정을 하는 이유는 그게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인 거잖아요. 차량의 성능을 그렇죠. 보여주는. 네, 차량의 성능을 보는 지표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그 중에 이 파워트레인 쪽 관련돼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지표가 제로백. 뭐 이제 더 많긴 해요. 제로 200도 있고 제로 160.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
기준으로 100마일까지 올라가는 속도를 보는 그런 기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로백이 사실상 우리가 좀 현실에서는 접할 일이 없는 거니까 예. 제로 60km를 재는 항목도 있어요. 오. 이제 보통 뭐 그 정도까지는 시내에서 뭐 이렇게 좀 끼어들게 한다거나 뭐 그 정도 속까지는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거는 제로백을 씁니다. 근데 이제 제로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차량의 가속도의 성능 지표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속도는 단순히 차의 마력이 높다라고만 해서 빨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마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차가 가지고 있는 중량. 예. 그렇죠. 같은 출력의 엔진인데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운 차체다. 그럼 당연히 가벼운 게 빠르겠죠. 그렇죠. 유리하죠. 가벼운 게 빠를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기어비,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던 기어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근데 기어비는 조금 생소해요. 그 기어비라고 하는 개념은 자전거 기어 달린 자전거 이렇게 타보신 네. 적 있으시죠? 네네. 그거를 체인을 어디다 걸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페달을 똑같이 한 바퀴를 굴렸는데 뒤에 실제 돌아가는 바퀴가 더 빨리 돌 때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돌지만 오르막길을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힘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전수에 전환되는 그 형태, 그러니까 톱니 대 톱니가 이 맞물리는 톱니 개수의 그 이빨 비율을 이제 기어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1단 기어, 처음 출발할 때 걸리는 기어가 가장 높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똑같이 회전할 때 실제 타이어가 달려있는 바퀴가 가장 느리게 회전하는 기어 단수가 1단 기어. 이고요. 이제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어비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똑같은 RPM에서도 좀 더 바퀴가 더 빠르게 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수동 네. 배우는 느낌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기어비도 중요하고 기어가 몇 단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들이 시속 100km까지 올라갈 때 어떤 차는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어야지만 100km가 나오는 차도 있고요. 어떤 차는 1단 넣고 2단 넣고 100km까지 가는 차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레이스카들이나 진짜 출력이 높은 슈퍼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1단에서 100km가 나오는 차들도 있어요. 신기하다. 저는 네. 다 약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딱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다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어를 만약에 뭐 3단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1단으로 시작해서 2단으로 한 번 바꾸고 3단으로 또 한 번 바꾸고 기어를 2번을 바꿔야지만 100km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어를 바꾸는 그 순간도 사실 시간상으로는 로스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 재밌다. 네, 사실 왜냐면은 로켓도 1단, 2단, 3단 로켓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세 개에 구분되어 있는 로켓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유리한 점이 있죠. 근데 그만큼 단점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2단이 3단보다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또 있는 거고 1단만으로 구성된 단식 로켓이 또 다단식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네. 와, 재밌네요. 이 로켓과 자동차. 네. 이게 굉장히 잘 연결돼서 설명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제가 한번 써먹어도 되겠는데요. 자동차 이 기어를 이야기하면서 로켓도.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런 기어 관련된 부분들도 제로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요. 사실 또 이 외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차의 디자인, 공기 저항을 얼마나 많이 받는 디자인이냐 아니냐.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평가 항목 중에서 제로 60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속도대 영역으로의 가속력을 측정하는 경우, 뭐 제로 40을 재는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로 40 정도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자동차 디자인이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시속 40km는 공기 저항 이렇게 많이 받는 영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아주 못난이처럼 생겼건 아주 늘씬하게 생겼건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100km 정도 영역까지 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8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공기 저항이 차체의 그 드래그에 굉장히 그러니까 합력에 많은 그 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 영역에서부터는 차의 디자인도 훨씬 더 공기 저항이 적게 되면은 후반부의 가속력이 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요새 나오는 전기차랑 디젤차들이 디자인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디자인이 에어로다이나믹에 포커스를 엄청 맞춰 놓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들 대비해서 한 번 충전하고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짧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공기 역학적으로 그 공기 저항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태생적인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 모델이에요. 테슬라 차량들은 보면 뭔가 디자인이 좀 다르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그쵸. 있죠.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한 덩어리 깎아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심플하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진짜 공기 역학적으로 먼저 폼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시작하는 케이스예요. 오, 다른 네. 걸로 효율을 높이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형으로 이 효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제로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까 댓글에도 누가 한 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네. 타이어의 접지력. 사실 아무리 엔진의 힘이 좋고 막 이렇다고 해도 타이어가 너무 막 잘 미끄러지는 안 좋은 고무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상 실제로 이걸 전진시키는 가속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냥 바퀴만 헛돌면서 제대로 이제 밀질 못하고 네, 제로백 오. 타임이 뒤로 쭉쭉쭉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하나 지표를 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근데 아마 이게 가능한 게 어떤 특성이 아주 극도로 뭐 좌지우지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니까 네. 이제 제로백 하나를 보고서 이제 이거 약간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을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뭐 하나의 수치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게 잘 나오는 거는 아니고 사실 잘 나올 수는 있어도 그런 차를 운전하는 그 경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최근에 탔던 경주차 중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경주차가 있어요. 진짜 네. 바닥에 그냥 딱 납작하게 붙어있는 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출력 같은 경우가 200마력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엔진 파워가 그렇게 강한 엔진은 아니에요.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이 뭐 기본적으로 300마력, 400마력 이상을 쉽게 넘어가는 거를 감안하면 200마력 언다면 되게 소박한 출력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차가 제로백이 3초대가 나와요. 와. 어떡해요? 왜냐면 되게 끈끈한 타이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차의 몸무게가 400kg대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 달린 차의 3분의 1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가거든요. 진짜 낮은 것도 아마 공기 저항도 굉장히 낮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작은 숫자들이지만 실제로 내는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차가 될 수 있는 거죠.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여러 제한 요소들 속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해가느냐 네. 이게 결국 경주에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로백에서 요즘 나온 새로운 트렌드가 그 전기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전기차들이 제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전기차들은. 몰랐어요. 그럴 왜냐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네. 우리가 어떤 이 화석 연료를 때우면서 여기서 이제 힘을 만들어내고 어떤 연소 반응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연소 반응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돌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계가 많은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전기는 심플합니다. 바로 돌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이 그렇구나.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네, 원리상. 네, 정확합니다. 지금 딱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게 실제 타이어가 회전하는 그 회전력의 차이로 전환될 때까지의 그 딜레이. 사실 그 딜레이라고 해도 그게 뭐 사실 0.몇 초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게 엔진에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전기는 사실 없죠.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신호가 가니까. 네, 없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들은 변속기를 쓰지를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단으로 100km가 나오는 케이스가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네. 변속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1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 이 전기 모터 특성상 초반 그 저회전 RPM에서의 토크가 맥시멈이 바로 나와요. 근데 엔진 차량들은 우리 1000rpm, 2000rpm 이런 영역에서는 맥시멈이 안 나오거든요. 회전수가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이제 이게 마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쵸, 그쵸.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전기차들이 기본적으로 제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직거래하는 게 제일 싸요. 아, 그렇죠. 네. 네. 저희 농촌 가서 바로 사오면 제일 싸. 근데 이제 이게 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이제 마트에 사면은 어쩔 수 없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효율이 좋은 거는 직거래야. 역시 직거래. 근데 내연 기관을 통하면 어쨌거나 직거래는 불가능하다. 어. 원리적으로. 예. 네. 심리적인 요소로 제로백 얘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장 편하다라고 느끼는 제로백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제로백의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은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워. 찍어야죠. 저는 2초. 아, 2초 제로백이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악을 하는 수준까지 가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2초 만에 제로백을 가능하는 차에 타신다고 하면은 예. 그냥 여러분들이 번지 점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가속도로 속도가 붙는다고 제가 생각하시면 저 돼요. 운전할 때 네. 저 목에 깁스하고 하거든요.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보통 한 5초 이내에 제로백에 노출되게 되면은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거부감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한 3초대 영역의 가속
속도로 가게 되면은 약간 이제 좀 혼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진짜로.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도 사실 가끔 밟을 때 뭐 이렇게 급가속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 차가 좀 안 나간다 싶은 느낌이 나는 거는 보통 제로 100 기준으로 한 11초, 12초를 넘어서는 영역 정도 되면 좀 답답한데? 라고 네. 느껴지는 네. 영역이 돼요. 답답하거든요. 네, 가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양산차들은 한 6초에서 10초 정도 사이에 제로 100 레인지에 대부분이 들어와요. 요즘 나오는 신차들 기준으로 보면은. 꽤 빠른 편이네요, 그것도.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제 이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로 100 성능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밟자마자 쫙 올라가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리고 뭐 정도면. 전기차 요즘 나오는 3,400마력대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느리면은 한 7초. 네. 그리고 이제 국산차 중에 현재까지 가장 빠른 전기차가 그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모델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직접 계측기를 달고 리뷰하면서 측정해 봤을 때 3초대에 들어와요. 누리호 제로백 얼마인가요? 제로백 궁금하다 갑자기. 요거는 누리호가 우리요 1초대 한 중반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점화가 2초 전에 시작이 돼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일단은 기준으로 그 네. 4개 75톤급 엔진 4개가 붙어 있는데 2개가 먼저 점화가 됩니다. 2초 전에. 네. 그리고 0.2초쯤 전에 나머지 2개가 붙어서 바로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 1초 아닐 것 같아요. 광 그대로. 왜냐면 0.5. 이미 2초 전에 붙어서 힘을 얻고 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는 사실 중력 방향이랑 반대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또 이제 거기서 오는 가속도의 마이너스도 생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겠네요. 일지를 이기고 나가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 과학적이시다. 그러니까. 좋다. 훨씬 더 불리한 면도 있고 네. 근데 또 반대로는 어떻게 보면 또 차량은 어차피 마찰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얘는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제로백으로는 좀 누리호는 어려울 것 같고 제로 마하가 네. 어떨지. 제로 마하좋습니다. 네. 이거 재밌다 근데 왜냐면 과거에 로켓 엔진을 단 자동차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가 만들고 있어요. 네, 이걸로 이제 신기록을 내는 뭐 한번 경쟁이 있었던 적도 있고 네. 그 박람회 때 로켓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시연하는 걸 보고 와 너무 멋있다 나도 로켓을 만들어야지 한 과학자가 바로 미국의 폰브라 로켓 과학의 아버지죠. 네, 이분이 처음에 로켓 달린 자동차를 보고서 꿈을 키웠거든요. 어쨌든 제로백에 대한 얘기가 좀 그렇고요. 엑셀을 밟고 있다 놓았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미세하게 걸리는데 이때 연료가 소모되는지 아니면 오직 관성으로만 회전하는지 요거에 대한 또 질문이 또 있었어요. 요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연료 소비는 제로입니다. 아예 없다. 엑셀을 떼는 순간에는 그 예. 실린더 안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아예 안 들어간다. 네, 예. 아예 안 들어가고 정말 순수히 그 피스톤과 이 실린더 내부의 이 속동 저항에 의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차는 서서히 감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딱 뛰는 순간부터는 시동을 끈 것과 동일한 거죠.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제 유일한 차이라고 한다면은 전장계가 이제 전기가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 차이뿐인 거지. 키를 돌려서 끈 거랑은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되게 개발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 게 과거에 좀 오래된 차들은 네. 이 중립 주행을 할 때 금방 속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은 꽤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요즘 차량 중 아예 그런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코스팅 기능이라고 해서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면 뭐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뭐 이제 최고 높은 기어 단수가 걸려 있다면 대략 한 2000rpm 전후의 엔진 회전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엑셀을 완전히 떼는 순간 예. 기어가 중립으로 먼저 빠지는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중립으로 빠지면서 이제 엔진 내부의 그 속동저항 자체를 바퀴로 전달하지 않고 그냥 타력으로만 쭉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최대한 갈 수 있게. 네.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운전하는 게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링 상태라고 이제 공회전 상태에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그 800rpm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연료를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연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주행하다가 내가 엑셀 뗄 때 중립으로 빼는 게 좋나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니오가 답이었어요. 그때 아니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팅 기능이라는 것도 모든은 아니지만 신차들 기준으로는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중립으로 놓고 아이들링으로 갔을 때에도 이제 요즘에는 직분사
4기가 엔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링을 제어할 수 있을 그 연료 분사량을 기존보다 훨씬 적게 쓸 수 있는 게 가능해졌고요. 예. 엔진의 압축비도 훨씬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중립으로 타력으로 갈 때 속도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잖아요. 그게 요즘 차량들이 이 에어로다이나믹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기 저항 자체가 CD 예. 개수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 공기 역학의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엑셀을 떼도 예전에 한 50m 굴러가다 멈추던 차들이 지금은 100m, 200m를 굴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립을 빼는 게 아니라 중립으로 뺀 다음에 시동을 꺼버리는 기능까지 나와요. 와, 그 아이들링으로 들어가는 그 연료량마저 잡겠다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아끼겠다. 네, 그래서 100km 달리다가 엑셀을 떼면 RPM이 예. 0으로 떨어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다시 엑셀을 밟는 순간 그때 바로 엔진을 깨우거나 아니면 비축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돌려가지고 가거나 이런 차량들이 생기는 거죠. 야, 이게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그럼 엑셀을 완전히 뗐다가 속도가 충분히 떨어지면 다시 엑셀을 밟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살짝 밟는 게 낫습니까? 사실 뭐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시니까 직감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겠다. 이게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사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적은 에너지로 그거를 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밟았다도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밟고 속도가 있어. 유지될 만큼만 요새는 밟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만큼만. 그럼 요새 이제 어느 정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딱 유지해주는. 네. 요거는 괜찮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스마트 크루즈한테 맡긴다. 궁금하다. 네. 일단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이 오히려 연비를 많이 아껴줍니다. 아껴준다 오히려. 아껴줍니다. 아, 왜냐면은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마트 크루즈는 얘가 하는 거고 스마트 크루즈 끄고 내가 하면 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그만큼 내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얘한테 맡기는 게 더 낫군요. 제가 이것도 실험을 몇 번 했어요. 예. 와, 이거 제가 진짜 중요하다. 연비왕 출신이거든요. 오. 연비왕에 수년 동안 나가가지고 제가 1등을 여러 번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연비왕처럼 운전했을 때의 연비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의 연비를 비교해보는 거를 제가 몇 번 했었어요. 컨텐츠도 뭐 기사로도 썼었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엔진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오. 진짜 전통적인 내연기관 엔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직접 발컨이라고 얘기해요. 발로 컨트롤. 발컨 그렇죠. 발컨으로 했을 때가 더 잘 나오긴 해요. 아. 네, 아직은 그거는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달려있는 차, 아. 네, 요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특히 국산 브랜드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달려있는 차, 이 차들이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언제 전기를 충전하고 엔진을 끌지를 결정을 하냐면은 예. 정밀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요. 그래서 앞에 오르막이 어디에 있는지, 내리막 구간이 몇 미터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나는 그러면은 지금은 엔진을 돌리고 이따가 저기 가서 전기를 뭐 충전을 해야겠다. 미리 세팅을 하는 거. 저기서는 엔진을 끄고 모터 힘으로만 가서 연비가 떨어지는 거를 막아야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것마저 할 수 있는 인간 강병희 프로님이라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길을 가는데 지금 이 오르막길이 몇 킬로나 이어질지 그 다음에 내리막이 몇 킬로가 있는지 다 외우고 다니진 못하잖아요. 그것마저 외운 강병희 프로님. 이렇게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연비 운전을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아. 그렇다면은 발컨이 해볼만 하지만 발컨이는데. 특별히 내가 연비 운전이 어떻게 하는지 잘 마스터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스마트 크루즈가 연비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맡겨라. 그쵸. 차가 더 위탁을 해라. 잘해준다. 요즘에. 모르면 네. 위탁을 해라. 아, 좋습니다. 아, 너무 또 궁금한 거였는데. 저 댓글 정확하네요. 인간은 기분에 따라 연비가 달라요. 아, 맞아. 저거 극공입니다. 극공. 앞에 기분 상하게 하는 차가 있으면은 맞아요. 이제 연비 5km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재밌는 그냥 에피소드가 제가 연비왕 대회를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비왕 대회 가서 1등을 하고 오면 사실 그 연비대 하는 한 2시간 동안 진짜 자린고비 운전을 하잖아요. 아. 정말 사리가 나올 것처럼 운전을 하거든요. 참고. 네, 엑셀러레이터를 막 1%씩 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올 때 그 모든 걸 보상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밟아. 그냥 엑셀에서 발 안 떼. 예. 연비 2km 가자 오늘.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에어컨을 끄는 거 말고 연비를 더 올릴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아, 이제 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에어컨을 끄고 그럼 창문을 내리는 게 더 기름을 적게 먹는 거냐? 에어컨을 안 쓰니까. 왠지 또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공기 저항 많이 그렇죠. 받는다는 설이 그렇죠. 있던데. 맞아요. 그래요? 네. 아. 사실 그래서 더운데 이 연비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리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네. 이 저항을 이기려고 더 쓰니까 힘을. 더 시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운전하는 컨디션만 더 떨어지게 되고 그냥 에어컨을 켜시는 게 좋고요. 에어컨을 켰을 때의 이 엔진의 소비 마력이라고 하죠. 이게 통상적으로 한 3에서 5마력 정도 내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요즘 차량들은 그나마 거기에서도 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요즘 차는 이제 모든 면에서 연비를 끌어올리는 게 화두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그 에어컨 분리를 엔진에다가 그 기계식으로 벨트를 걸어서 항상 매달려 있는 형태로 두지 않고 아예 그냥 별도의 모터나 아니면 클러치를 달아서 에어컨을 쓸 때만 부하가 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완전히 부하를 없애는 타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파워 스티어링 펌프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운전대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에어컨이랑 똑같이 이게 엔진 마력을 잡아먹는 요소였어요. 저항이었어요. 엔진의 부속품으로 같이 벨트에 체결이 돼가지고 걔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이 마력을 좀 일부를 내줘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부 다 그 EPS, 그러니까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유압 시스템이 아니라 전기 모터가 그 힘을 그냥 따로 만들어주는 식으로만 부품이 아예 바뀌게 되었어요. 약간 자회사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제 분리시킨 거죠. 네, 본사에서 전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맞아요. 이게 너무 효율이 안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야 핸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요만큼 줄 테니까 대신 요거 이상은 못 준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왜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드느냐?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대기업 손실이 커. 그냥 껴주고 요만큼 줄 테니까 여기 맞춰서 니네가 알아서 해. 그 효율이 올라가요. 요게 또 자동차에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에어컨을 켜는 거가 예전처럼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 아는 분이 나오시면은 제가 막 못 물어봐. 근데 우리 강 프로님이시니까. 들어오세요. 네. 네. 예를 들어 에어컨을 껐어. 네. 그리고 저항을 받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지금. 네. 느려. 네. 도심이야. 네. 이때는 창문 여는 거 어떻습니까?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다.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속도가 느리니까 네. 어차피 뭐 창문 열고 슬슬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그 레이스카는 아까 제가 에어컨이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경기 중에 차 안의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엄청 뜨겁겠죠. 엄청 뜨겁대요. 그거 진짜. 어떡하지? 한 난 50도에서 엄청 60도 정도 됩니다. 그거 실내 어떡해요? 온도가. 그래서 결국 저희는 창문을 엽니다. 200km 이상으로 달리지만 창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조금만 열어요. 이 창문을 열면 공기 저항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창문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공기 저항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왔다 나가는 양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될 정도만 딱 열어놓고. 요거를 그러면 안 열고 좀 더 빨라서 우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체력이 좋고 그 이 땀 쫙 빼면서 그 온도를 내가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다 하면은 사실 닫고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상도덕 같은 느낌으로 야 그러니까- 요만큼 열자 우리끼리. 그쵸. 이제 왜냐면은 선수의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최고 속도가 시속 2km, 3km가 더 빠르게 나오는 공기저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타다가 한 20분 만에 선수가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 버린다. 탈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탈진합니다, 실제로. 어지럽고 네, 막 네. 숨 막히고. 그러면은 사실 작은 거를 얻기 위해 큰 걸 잃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은 경기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차라리 창문 좀 여는 게 낫겠다라고 계산이 들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경기 운영의 어떤 매니지먼트죠. 약간 그것도. 운영. 네, 그 네. 레이싱하고 나면은 막 2, 3kg가 빠진다는데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수분이 쫙 뭐 빠지겠죠. 3kg 내구 레이스 같은 거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뛰면은 저는 많이 빠져서 한 5kg 정도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 다 찬양 먹으면서 레이싱하면 뭐 먹어도 됩니까 이거? 취식 가능해요? 힘들 것 먹을 같은데요? 수가 없는 게 이게 헬멧으로 입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다 닫고 얼음을 일단 한 문큼 물고 가는 거야. 이거 가능합니까? 사실 얼음을 겨드랑이에 얼음 하나씩 무는 끼고. 일이 뭐 가능은 하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내구레이스 나갈 때에는 팬티만 입고 레이싱 가능합니까? 더운 걸 알지만 경기복을 입어야 되는 게 위험하잖아. 불이 났을 맞아, 때 맞아. 사실 그게 이제 저희를 보호해주는 방화복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염 팬티만 입고 방염 팬티 나쁘지 않네요. 제일 중요한 건 지키네.
아무튼 얼음을 먹은 적은 저는 없는데 어. 근데 그 실제로 물을 마시면서 탈 수 있어요. 드링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 어떻게 마셔요? 빨대 같은 거 이렇게 혹 네네네 안에 이제 있군요? 헬멧까지 빨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운전대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걔가 저 뒤에 물통에서 이제 물을 수압을 올려가지고 쭉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오, 해줍니다. 신기하다. 아, 너무 재밌다. 해보고 싶다. 팬티에 헬멧이면 진짜 변태 같겠네요. 그리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한 다음에 이기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다른 사람인데 헬멧에다 강병이라고 쓰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치욕을 주는 거지 다른 선수한테. 실제로 그 안에 강병희 프로님이 없는데 일부러. 강병희 저거 왜 저래? 막 이런 사람들 이러게. 죄송합니다. 예.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